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로알드 달의 덜 알려졌지만 놀라울 정도로 재치 있는 단편 소설 중 하나인 히치하이커를 소개해 드립니다. 처음 보면 이 이야기는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빠른 차에 탄 남자와 길가에 있는 낯선 사람뿐이죠.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만 로알드 달의 이야기에서 그 어떤 것도 그렇게 단순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도, 운전자도, 그리고 히치하이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안전벨트를 꽉 매시고 이야기를 청취해 주세요. 아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테니까요.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히치하이커, 로알드 달. 나는 차를 새로 샀다. 정말 근사한 장난감으로. 휠베이스가 길고 연료 분사 장치를 갖춘 큼지막한 BMW 3.3 Li 모델. 3.3 리터라는 뜻이다. 최고 속력은 시속 208km였는데 가속이 어마어마했다. 차체는 연파랑이고 좌석은 짙은 파란색 가죽이었는데 부드러운 최상급 진짜 가죽이었다. 차창은 전기로 작동했고 썬루프도 마찬가지였다. 라디오를 켜면 안테나가 나오고 끄면 들어갔다. 힘센 엔진은 속력이 낮을 때는 조바심을 내며 불만스럽게 으르렁거렸지만 시속 95km쯤 되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멈추고 즐거운 듯 가르릉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혼자서 차를 몰고 런던으로 가는 중이었다. 사랑스러운 6월의 어느 날이었다. 사람들이 들판에서 건초를 만들었고 도로 양쪽에 미니아리아 제비가 피어 있었다. 나는 좌석에 편안히 기대어 앉아서 시속 110km로 조용히 달렸고 핸들에 손가락을 2개만 얹고서 속도를 꾸준히 유지했다. 저 앞에서 어떤 남자가 차를 태워달라고 엄지를 치켜드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그의 앞에서 차를 세웠다. 나는 히치하이커를 보면 늘 차를 세웠다. 시골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알기 때문이었다. 못 본 척하는 운전자들, 특히 커다란 차에 좌석 3개를 텅텅 비운 채 지나치는 운전자들이 정말 싫었다. 크고 비싼 차는 거의 멈추지 않았다. 태워주겠다는 차들은 항상 크기가 작거나 차가 낡고 녹슨 차였고 이미 아이들이 빼곡하게 타고 있는데도 운전자가 한 명 더 끼어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때도 있었다. 히치하이커가 열린 차창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말했다. 런던으로 가십니까, 선생님? 네, 타세요. 남자가 타자 내가 차를 출발시켰다. 그는 회색 치아에 키가 작고 쥐처럼 생긴 남자였다. 쥐의 눈처럼 검은 눈은 재빠르고 똑똑해 보였고 귀 끝은 약간 뾰족했다. 남자는 머리에 천모자를 쓰고 커다란 주머니가 달린 회색빛 자켓을 입고 있었다. 회색 자켓과 빠르게 움직이는 눈, 뾰족한 귀 때문에 거대한 쥐 인간 같았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런던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런던을 통과해서 반대쪽으로 곧장 나갈 겁니다. 경주 때문에 앱섬에 가는 길이거든요. 오늘이 더비 경마일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저도 가고 싶네요. 경마에 돈을 걸면 재밌잖아요. 난 절대로 돈을 안 겁니다. 경마를 보지도 않는데요, 뭐. 멍청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면 왜 가세요?
그는 이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았다. 작고 쥐 같은 얼굴이 아주 멍해지더니 가만히 앉아서 도로를 똑바로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막권 판매기 관리나 뭐 그런 일을 하시나 보군요. 그런 건 더 어리석지요. 그 거지 같은 기계를 관리하거나 멍청한 놈들한테 막권을 파는 건 하나도 재미없어요. 바보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내가 히치하이킹을 하던 시절 운전자가 질문을 퍼부으면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기억났다. 어디로 가세요? 거기 왜 가세요? 직업은 뭐죠? 결혼은 했습니까?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이름이 뭐죠? 몇 살입니까? 등등 정말 싫었다. 내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닌데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작가거든요. 작가들은 대부분 지독하게 꼬치꼬치 깨묻죠. 아, 책을 쓰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책 쓰는 건 나쁘지 않죠. 저는 그런 일을 숙련업종이라고 불러요. 제 직업도 숙련업종이고, 내가 경멸하는 건 기술도 없이 초라하고 진부하고 판에 박힌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압니다. 인생의 비밀은 말입니다. 아주 아주 하기 힘든 일을 아주 아주 잘하는 거예요. 당신처럼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랑 나처럼 말이죠. 왜 제가 제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글 못 쓰는 작가도 얼마든지 있는데요. 글을 못 쓴다면 이런 차를 타고 돌아다닐 리가 있어요? 이 멋진 녀석한테 돈 꽤나 들었을 것 같은데. 싸진 않았죠. 최고 속력은 얼마나 나와요? 시속 208km예요. 그 정도는 안 나올 텐데, 네, 장담하죠. 저는 나온다고 장담하죠. 자동차 회사는 순 거짓말장입니다. 마음에 들면 아무 차나 사도 괜찮지만 자동차 회사가 광고에서 말하는 정도까지는 안 되죠. 이 녀석은 됩니다. 그럼 한번 증명해 보시죠. 어서 선생님. 속력을 높여서 얼마나 나오는지 보자고요. 셀폰 세인트 피터의 로터리를 지나면 중앙 분리대로 상하행선이 나뉜 고속도로가 길게 쭉 뻗어 있다. 우리가 로터리를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나는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다. 커다란 자동차는 벌에 쏘인 것처럼 튀어나갔다. 10초쯤 지나자 시속 145km였다. 대단한데 정말 멋지군요. 계속 밟아요. 나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서 발을 떼지 않았다. 160, 165, 175, 185, 계속 밟아요. 늦추지 말고. 우리는 제일 바깥쪽 차선을 달리며 다른 자동차 여러 대를 쏜살같이 지나쳤는데 전부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았다. 초록색 미니, 커다란 크림색 시트로행, 흰색 랜드로버, 컨테이너가 달린 커다란 트럭, 주황색 복스바겐 미니버스. 옆자리의 남자가 펄쩍펄쩍 뛰면서 외쳤다. 195! 더 밟아요! 더! 208까지 가봅시다! 그 순간 경찰 사이렌의 비명이 들렸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꼭 차 안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곧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이 안쪽 차선에서 우리 차를 따라잡아 추월하더니 한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내가 말했다. 아, 이런 젠장. 망했군. 오토바이가 우리 차를 추월하려면 시속 210km 정도로 달렸을 텐데. 그래서인지 속력을 줄이는데 한참 걸렸다. 마침내 경찰관이 도로 한쪽에 오토바이를 세웠고 내가 그 뒤에 차를 세웠다. 내가 별 설득력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 오토바이가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지는 몰랐네요. 저 오토바이는 그 정도 달리죠. 선생님 차랑 같은 회사거든요. BMW R90S. 도로에서 제일 빠른 오토바이입니다. 요즘 경찰은 저걸 타더라고요. 경찰이 오토바이에서 내리더니 지지대를 펴서 오토바이를 비스듬히 세웠다. 그러고는 장갑을 벗어서 시트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이제 경찰관은 서두르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원하는 곳에 이미 차를 세웠고 경찰관도 그 사실을 잘 알았다. 내가 말했다. 정말 큰일 났네. 이 상황 정말 마음에 안 드는군요. 나의 동승자가 말했다. 딱 필요한 말만 해요. 알겠죠?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경찰관이 사형수에게 접근하는 사형 집행인처럼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다가왔다. 그는 덩치가 크고 배가 나온 데다가 근육이 우람했고 파란 반바지가 거대한 허벅지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보안경을 벗어서 헬멧 위에 걸치자 널찍한 뺨과 김이 나는 것처럼 붉은 얼굴이 보였다. 우리는 죄를 지은 학생들처럼 가만히 앉아서 경찰관이 오기를 기다렸다. 내 동승자가 속삭였다. 조심해야 해요. 악마처럼 비열해 보이네요. 경찰이 운전석 쪽 열린 차창으로 다가와서 우람한 손을 창틀에 얹었다.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아닙니다, 경관님. 뒷좌석에 금방이라도 애가 나올 것 같은 임신부라도 태웠어요. 왜 이렇게 서둘러요? 아닙니다, 경관님. 아니면 집에 불이 나서 가족을 구하러 가는 길인가? 위험하게 느껴질 만큼 부드럽게 비꼬는 목소리였다. 저희 집에 불은 안 났습니다, 경관님. 그렇다면 말입니다. 아주 지독한 공경에 처하셨네요. 우리나라 제한 속도가 몇인지 알아요? 내가 대답했다. 시속 112km입니다. 그럼 선생님은 정확히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었는지 말해 보실래요? 나는 어깨만 으쓱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경찰관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나는 깜짝 놀랐다. 경찰관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자그마치 시속 193km예요. 제한 속도를 80km나 넘었다고요. 그가 고개를 돌리더니 침을 퇴 뱉었다. 내 차 흙바지에 안착한 거대한 침덩어리가 파란색으로 아름답게 도색된 흙바지를 따라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경찰관이 다시 고개를 돌려 조수석에 탄 남자를 빤히 보며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은 또 누구요? 내가 말했다. 히치하이커입니다. 제가 태워주는 중이었었어요. 경찰관이 말했다. 당신한테 안 물었는데 저 사람한테 물었지. 나의 동승자가 헤어크림처럼 기름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크지. 아무튼 당신이 목격자입니다. 당신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자, 운전면허증 주시죠. 경찰관이 이렇게 쏘아붙이며 손을 내밀었다. 내가 그에게 면허증을 주었다. 경찰관이 제복 상의 왼쪽 가슴 주머니 단추를 풀고 내가 염려하던 대로 딱지첩을 꺼냈다. 그는 내 면허증을 보면서 이름과 주소를 신중하게 베껴 적은 다음 면허증을 돌려주었다. 경찰관이 차 앞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서 번호판을 읽은 다음 역시 적었다. 그는 날짜와 시간, 위반 사항을 자세히 적은 뒤 딱지의 첫 장을 찢어내고 아랫장에 모든 정보가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한 다음
딱지를 나에게 건넸다. 경찰관은 가슴 주머니에 딱지첩을 다시 넣고 단추를 채웠다. 이제 당신... 경찰이 내 동승자에게 이렇게 말하더니 차를 빙 돌아 반대편으로 갔다. 그가 반대쪽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검은색 메모장을 꺼내 차갑게 말했다. 이름 마이클 피시. 주소 루튼 윈저레인 14. 이름과 주소가 진짜인지 증명할 만한 걸 주시오. 남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자기 면허증을 꺼냈다. 경찰관이 이름과 주소를 파악하고 그에게 돌려준 다음 날카롭게 물었다. 직업이 뭐죠? 오드 운반꾼이요. 뭐라고요? 오드 운반꾼. 절자 불러봐요. HODCA. 됐어요. 오드 운반꾼이 뭔지 물어봐도 되겠소? 경관님, 오드 운반꾼은 사다리 위에서 일하는 벽돌공한테 시멘트를 날아주는 사람입니다. 오드는 시멘트를 담는 통 이름이죠. 손잡이가 길쭉하게 생겼는데 위쪽에 나무 조각을 일정한 각도로 달아서. 됐어요, 됐어. 어느 회사 다녀요? 없습니다. 실직 중이에요. 경찰관은 들은 내용을 전부 검은색 공책에 적었다. 그런 다음 공책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단추를 채웠다. 그가 내 동승자에게 말했다. 경찰서에 돌아가면 당신을 좀 더 조사해봐야겠어. 쥐 얼굴에 사내가 물었다. 저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당신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파일 어딘가에 당신 사진이 있을지도 모르지. 경찰관이 자동차를 빙 돌아 운전석 차창으로 와서 나에게 말했다. 심각한 공경에 처했다는 건 알겠죠? 네, 경관님. 앞으로 이 멋진 녀석은 한참 동안 몰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랑 볼 일이 끝난 후에도 말이죠. 아마 몇 년 동안 운전을 아예 못하게 될 겁니다. 잘된 일이죠. 한동안 들어갔다 오면 좋겠고요. 내가 깜짝 놀라 물었다. 감옥 말입니까? 경찰관이 입을 쩝쩝 다시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감방이 말입니다. 쇠창살 뒤에 법을 어긴 다른 범죄자들이랑 말이요. 거기다가 두둑한 벌금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기쁠 거요. 둘 다 법정에서 봅시다. 출석 요구서가 갈 겁니다. 경찰관이 돌아서서 오토바이로 걸어갔다. 그가 발로 지지대를 원위치로 돌리더니 다리를 번쩍 들어 시트에 올랐다. 그런 다음 발로 시동을 걸고 굉음을 내며 도로로 들어가 사라졌다. 내가 헐떡이며 말했다. 아, 참, 일 났네, 일 났어. 나의 동승자가 말했다. 둘이 걸렸네요. 아주 제대로 걸렸어. 제가 걸렸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생님? 런던에 가자마자 변호사랑 얘기해 봐야죠. 내가 이렇게 말한 다음 자동차 시동을 켜고 운전을 시작했다. 감옥에 갇힌다는 말은 믿을 수 없어요. 과속으로 징역을 살지는 않죠. 확실해요? 물론이죠. 면허를 취소당하고 어마어마한 벌금을 낼 수는 있지만 그뿐입니다. 나는 어마어마하게 마음이 놓였다. 참,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누가요? 내가요? 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죠? 모두 운반꾼인데 실직 상태라고 했잖아요. 아까 나한테는 숙련 업종에 종사한다면서요. 맞아요. 하지만 짭새한테 다 털어놔서 좋을 건 없으니까. 내가 물었다. 그러면 진짜로 하는 일은 뭡니까?
남자가 음흉하게 말했다. 아, 그건 말할 수 없죠. 그 일이 부끄러워서요? 남자가 소리쳤다. 부끄럽냐고요? 내가 내 일을 부끄러워하냐고요? 난 세상 누구보다 내 일이 자랑스럽다고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하는 거죠? 작가들은 정말 참견쟁이로군. 답변을 딱 받아내야만 직성이 풀리고, 안 그래요? 저는 어떻든 별로 상관없습니다. 남자가 곁눈질로 나를 보며 교활하고 쥐 같은 표정을 살짝 짓고 말했다.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내가 아주 특이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알고 싶어 좀이 쑤실 지경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남자가 내 생각을 읽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눈앞에 도로만 빤히 바라보았다. 선생님 생각이 맞아요. 나는 사실 아주 특이한 일을 합니다. 정말로 별난 일을 하죠. 나는 그가 말을 잇도록 기다렸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상대를 가려가면서 말하는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선생님이 병복을 입은 짭새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짭새처럼 보여요? 아니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짭새는 아니죠. 그건 바보라도 알 겁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담배 깡통과 종이를 꺼내더니 담배를 말기 시작했다. 나는 한쪽 눈을 흘끔거리며 그를 보고 있었는데 그 까다로운 작업을 어째나 빨리 하는지 믿기 힘들 정도였다. 5초 안에 담배가 완성되고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남자가 종이 가장자리를 혀로 핥아서 붙이더니 입술 사이에 담배를 물었다. 그런 다음 난데없이 그의 손에 라이터가 쥐어 있었다. 라이터가 불꽃을 뿜어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깜짝같이 사라졌다. 정말 놀라운 묘기였다. 담배를 이렇게 빨리 마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남자가 연기를 깊이 빨아들이며 말했다. 하하, 알아보시네. 당연히 알아봤지요. 환상적이던데요. 남자가 뒤로 기대어 앉아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담배를 얼마나 빨리 마는지 내가 알아봐서 기쁜 듯 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말해봐요. 남자가 몸 앞으로 양손을 높이 쳐들며 말했다. 환상적인 손가락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손가락은 말입니다. 세계 최고 피아노 연주자의 손가락보다 더 빠르고 똑똑하거든요. 피아노를 치세요? 미친 소리 말아요. 내가 피아노를 칠 것처럼 보입니까? 나는 남자의 손가락을 흘끔 보았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양이었고 너무나 가늘고 길고 우아했기 때문에 그의 나머지 부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뇌 외과 의사나 시계공의 손가락에 더 가까워 보였다. 내 일은 피아노 연주보다 100배는 더 어려워요. 피아노야 천치도 배울 수 있죠. 요즘은 어느 집에 가나 조그만 애들이 피아노를 배운다고요. 그렇잖아요. 대충 그렇죠.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1,00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1,000,000명에 한 명도 안 된다고요. 어때요? 놀랍군요. 놀랍다는 그 말이 딱 맞아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것 같네요. 마술을 하시는군요. 마술사예요. 그쵸? 남자가 콧웃음을 쳤다. 내가요? 마술사라고요? 내가 시시한 꼬맹이들 파티에서 모자를 들고 토끼를 꺼내는 모습이 상상이 가요? 그렇다면 카드 선수군요. 사람들을 카드 게임으로 끌어들여서 그 놀라운 손으로 카드를 돌리는 거죠. 남자가 소리쳤다. 내가 말입니까? 썩어 빠진 카드놀이로 사기를 친다고요? 정말 그런 직업이 있다면 진짜 나쁜 짓이죠. 좋아요.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차를 세울 일이 없도록 아주 천천히 시속 65km가 넘지 않게 차를 몰고 있었다. 우리는 런던과 옥스포드를 잇는 주요 도로에 접어들어 대넘을 향해 언덕을 내려가는 중이었다. 동승자가 어느새 검은색 가죽 허리띠를 손에 들고 물었다. 이거 본 적 있어요? 독특한 디자인의 노쇠 버클이 달린 허리띠였다. 내 거잖아요. 맞죠? 내 거 맞아요. 어디서 났습니까? 남자가 싱긋 웃으며 허리띠를 이리저리 흔들었다. 어디서 났을 것 같아요? 당연히 당신 바지에서 났죠. 내가 손을 내려 더듬더듬 허리띠를 찾았다. 사라지고 없었다. 내가 당황하여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오는 사이에 가져갔단 말입니까? 남자가 그 작고 검은 쥐 같은 눈을 나에게서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불가능해요. 버클도 풀어야 하고 허리를 한 바퀴 감싸고 있잖아요. 그걸 당신이 빼면 내가 당연히 받겠죠. 설령 못 봤어도 느낌이 났을 거라고요. 아, 하지만 느낌이 안 났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의기양양하게 말하더니 허리띠를 자기 무릎에 떨어뜨렸고 이제 그의 손가락에서 갈색 신발끈이 흔들거리고 있었다. 그가 신발끈을 흔들어 외쳤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게 뭡니까? 남자가 싱긋 웃으며 물었다. 여기 누구 신발끈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내가 신발을 내려다보니 한쪽 신발끈이 없었다. 이럴 수가. 어떻게 한 거죠? 몸을 숙이는 것도 못 봤는데. 남자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당연히 못 봤겠죠. 당신이 보기에는 내가 1cm도 안 움직였겠죠? 왜 그런지 알아요? 네, 당신은 환상적인 손가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눈치가 참 빠르시네. 그가 뒤로 기대어 앉아 직접 만든 담배를 빨면서 차창에 가느다란 연기를 내뿜었다. 남자는 자신이 두 번의 묘기로 나에게 큰 인상을 남겼음을 알았고 그래서 아주 행복했다. 늦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몇 시죠? 바로 앞에 시계 있어요. 자동차 시계는 못 믿죠? 안 믿어요. 손목 시계로는 몇 시입니까? 내가 손목 시계를 보려고 소매를 들추었다. 없었다. 내가 남자를 보자 그가 싱긋 웃으며 나를 마주보았다. 시계도 가져갔군요. 남자가 내민 손바닥에 내 손목 시계가 놓여 있었다. 좋은 시계네요. 품질이 아주 뛰어나요. 18캐럿 금이니 팔기도 쉽겠고 품질 좋은 물건을 처리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내가 약간 화를 내며 말했다. 괜찮다면 돌려받고 싶은데요. 남자가 자기 앞 가죽 트레이에 시계를 조심스럽게 놓았다. 난 아무것도 훔치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 당신은 내 친구예요. 날 태워줬잖아요.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난 당신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직업이 뭐냐고 물었으니 보여주는 거죠. 또 뭘 가져갔습니까? 남자가 다시 미소를 짓더니 주머니에서 내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다. 운전면허증, 열쇠가 4개 달린 열쇠고리, 파운드 지폐 몇 장, 동전 몇 개, 출판사에서 온 편지, 일기장, 낡은 몽당 연필, 라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파이어 주변에 진주가 빙 둘러박힌 아내의 아름다운 반지. 진주가 하나 빠져서 내가 런던의 보석상에 가지고 가는 길이었다. 남자가 손가락으로 반지를 뒤집으며 말했다. 이것도 사랑스러운 물건이네요. 내 생각이 맞다면 18세기 조지 3세의 시대 물건이군요. 내가 놀라며 말했다. 맞습니다. 정확해요.
남자가 반지를 다른 물건들과 함께 가죽 트레이에 올렸다. 소매치기시군요. 난 그 말이 싫습니다. 천하고 조속한 말이죠. 소매치기는 사소하고 쉬운 일, 아마추어 같은 일만 하는 천하고 조속한 사람들이에요. 눈만 높아한테서 돈을 슬쩍하죠. 그러면 당신은 뭐라고 부릅니까? 나요? 나는 핑거 스미스예요. 전문 핑거 스미스죠. 그는 자신을 왕립 의대 학장이나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자랑스럽고 위엄 있게 말했다. 그런 단어는 들어본 적 없는데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물론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이 일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이죠. 예를 들어 금 세공사나 은 세공사를 골드 스미스나 실버 스미스라고 부르잖아요. 금과 은을 다루는 전문가죠. 나는 손가락을 쓰는 전문가니까 핑거 스미스예요. 흥미로운 직업이겠군요. 놀라운 직업이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경마장에 가는 겁니까? 경마장 일은 아주 쉽죠. 경주가 끝난 다음에 가만히 서서 배당금을 받으려고 줄 선 운 좋은 사람들을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지폐를 잔뜩 받아가는 사람이 보이면 따라가서 실적하면 되죠.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돈을 잃은 사람은 안 건드려요.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돈을 딴 사람과 부자들만 쫓아가죠. 아주 사려가 깊으시네요. 그럼 가끔 잡히기도 합니까? 남자가 진저리를 내며 소리쳤다. 제가 잡힌다고요? 잡히는 건 소매치기죠. 빙거 스미스는 절대 안 잡힙니다. 내가 작정하면 당신 의치를 가져가도 안 잡혀요. 저는 의치가 없는데요. 없는 거 압니다. 아니면 내가 벌써 가져갔을 테니까. 나는 남자의 말을 믿었다. 그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차를 타고 달렸다. 아까 그 경찰관이 당신을 샅샅이 조사할 텐데요. 전혀 걱정 안 돼요? 아무도 날 조사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하겠죠. 검은색 공책에다가 당신 이름이랑 주소를 아주 주의 깊게 적었잖아요. 남자가 또다시 쥐 같은 교활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아, 그랬지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못 적었을 거라고 장담하죠. 기억력이 괜찮은 짭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놈들은 자기 이름도 기억 못 한다니까? 기억력이 무슨 상관입니까? 공책에 다 적어 놨잖아요. 안 그래요? 네, 선생님.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그자가 공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공책이랑 딱지첩을 전부 잃어버렸어요. 내 이름이 적힌 공책, 그리고 당신 이름이 적힌 딱지첩 말입니다. 남자는 길고 섬세한 오른손 손가락으로 경찰관의 주머니에서 꺼낸 공책 2권을 의기양양하게 들고 있었다. 그가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지금까지 해본 일 중에서 제일 쉬웠어요. 나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우유 트럭에 차를 박을 뻔했다. 이제 그 짭새한테 우리 두 사람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소리쳤다. 당신 천재군요. 이름도 주소도 자동차 번호도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길가 아무데나 최대한 빨리 차를 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불을 피워서 태우는 게 좋겠어요. 내가 소리쳤다. 당신 정말 멋진 사람이군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칭찬을 받으면 언제나 기분이 좋죠. 어떠셨나요? 전형적인 로알드 달의 이야기죠. 겉보기에 단순한 만남이 재치
장난, 그리고 도덕적 모호함의 정수로 변모하는 작품입니다. 고급차를 타고 즐겁게 운전하는 것에서 시작된 일이 길가 마술쇼로 바뀌었습니다. 면허증과 등록증이라고 말하기도 전에 주머니를 비울 수 있는 남자가 주연을 맡았고요. 이 로알드 달의 장난기 넘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괴물도 초콜릿 공장도 마녀도 없습니다. 오직 두 남자, 빠른 차 한 대, 그리고 완벽하게 예의 바른 강도 사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작은 이야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운전할 때 과속하지 마세요. 둘째, 누군가가 손가락이 예민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지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로는 가끔 인생에서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 정장을 입고 배지를 단 사람이 아니라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따돌릴 수 있는 꾀죄죄하고 말이 빠른 이상한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로알드 달은 영리함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모든 영리함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중 일부는 읽는 것만으로도 매우 재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이야기 속 운전자였다면 화를 내실까요? 놀라실까요? 아니면 속으로 감탄하실까요? 그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그 자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밝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알려주세요. 그럼 안전운전하시고 귀중품을 잘 보관하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손가락 장인이라고 부른다면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